심리대와 LBC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은 모임 리드하기 강좌입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걸 해보면 요즘에는 모임을 많이 연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모임을 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모임의 참가자들이 더 즐겁게 이 모임에 참여하고 이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화의 기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모임을 구성하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든 모임에 대한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참가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팁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끝까지 쭉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꼭 모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체 생활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팁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모임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지, 그리고 어떤 팁과 금지사항이 있는지 쭉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모임을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조언을 드리기가 참 어렵죠.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모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팁은 그 목적이 좀 꾸준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여러분 개인의 브랜드가 완성되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만을 보고 어떠한 모임이든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주제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테니까 독서 모임이면 독서 모임, 그리고 아니면 어떤 악기를 다루는 모임이면 악기를 다루는 모임, 아니면 어떤 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면 그렇게. 그리고 또 독서라고 해도 그 독서의 주제가 굉장히 좁아야 됩니다. 자기계발서라면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심리라면 심리, 아니면 취업에 관련된 책이라면 취업에 관련된 책, 소설이라면 소설, 소설 중에서도 SF,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좁혀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유지하고 거기에 이제 코어 멤버를 구성하는, 자동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거기에 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이제 워낙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임을 구성할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다양한 걸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참가자들과 그런 모든 관심사가 공통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계속해서 매주 다른 걸, 새로운 걸 시도한다?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 간에 실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게 서로 굉장히 시너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디어도 발산이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게 이제 제 경험상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실은. 그래서 물론 목적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적은 이게 돼야 됩니다. 참여자들의 참여도가 높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단계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오프닝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게 할 건가, 두 번째 진행은 어떻게 더 참여를 시킬 건가, 마무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더 오게 할 건가인데, 그럼 오프닝부터 한번 보자고요.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마중물을 붓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마중물이라는 건 이런 우물이나 이런 펌프에서 처음에 물을 조금 부어주면 나중에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는 건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그 사람들의 입을 여는 것에도 연관이 돼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장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프닝에서 준비를 더 해가면 해갈수록 이 사람들의 생각이 열리고 입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프닝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두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오프닝 멘트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련된 영상을 보는 건데,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프닝 멘트와 영상이 가능하면 이어지도록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프닝 멘트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장을 준비해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SF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진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상상을 여는 모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상상을 소설로 풀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독서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독서에 관련된 많은 모임이 있지만 이런 SF에 관련된 모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SF 모임이 많지 않죠.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런 SF로 세계적인 이슈가 된 영화가 있더라고요. 승리호인데요. 그러면서 승리호에 관련된 영상을 약간 보면서 거기에 나온 SF적인 요소들, 그리고 실은 승리호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많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가 뭐 베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전형적인 SF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클리셰들을 굉장히 잘 엮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과거에 이런 영화들, 우리가 읽었던 이런 소설들과 연관이 있네요 하면서 처음에 오프닝을 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이라고 했지만, 영상보다 더 좋은 건 영상보다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몰입도를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상은 차선책이에요, 실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주재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이런 어떤 리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상이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도 제일 나쁜 건 뭐죠?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제일 나쁘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같이 영화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단 말이죠. 처음에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그럴 때 꼭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뭔가요?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게 상대를 몰입시키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죠.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을 통해서 서로가 사고를 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차선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보고 그걸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좀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 이런 기업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초반에는 영상 활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영상을 몇 번, 기업 강의는 이제 똑같은 걸 여러 군데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앞부분의 영상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제 입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처음에 제 권위가 더 올라가죠. 남의 했던 이야기를 같이 봅시다 이러면 약간 동료의식이 생길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실험의 결과를 여러분에 들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면서 제 입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서로 공유된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나누니까 그게 최선책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영상이 뭐 나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서 좀 사람들이 시각화가 되니까 조금 더 몰입도 높아질 수 있고 각자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최선은 여러분들의 이런 언변이 혹은 뭐 경험이 뛰어나다면, 많고 뛰어나다면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이 말로써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게 좋다. 그런데 보통은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근데 영상은 가능하면 뭐 한 5분 정도가 적당해요. 5분이 넘어가면 이게 너무 길죠. 오프닝에서 활용하기에는. 이게 실은 3분도 조금 길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영상부터 처음에 틀어놓고 시작하는 거는 좀 적절하잖아요. 이게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여서 시작하니까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임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고 오프닝 멘트를 하고, 뭐 오프닝 멘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늘 밖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 아니면 이 모임에 대한 설명.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바깥에서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다, 뭐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다,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모임에선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각자 준비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에 대한 오프닝에서 영상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고,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날의 주제를 시작해도 돼요. 그냥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실은 되게 머리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별 모임이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막 몇십 명이 돼가지고 막 5명씩 그룹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모임은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돼서 다 개인별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온라인도 50명 정도가 들어와도 뭐 5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별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모임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모임을 처음부터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건 그 조별 대화를 만약 시킨다면, 자,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각자 팀별로 얘기를 나눠 보시죠 이러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별 대화가 끝나고 각 조별로 토론 결과를 이야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일반 모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강의라면 괜찮죠. 강의라면. 그러니까 그런
그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강의가 아니고 이런 모임이라면 조별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바로 개인적으로 말하도록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죠. 근데 그럴 때는 이 모임이 처음이라면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좀 참여도가 높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이 먼저 말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모임을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 몇 번 이제 해보신 상황이다. 그러면 좀 참여도가 높고 좀 창의력 있는 말을 좀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먼저 시키면서 그럼 누구부터 이렇게 먼저 해보죠. 근데 누구부터라는 것도 약간 명분이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모임에서 가장 밝은 옷을 입은 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면 멀리에서부터 이 모임에 참석한 분, 꼭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어도 온라인 모임이어도 거리가 가장 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소한 정보를 좀 나누게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참여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프닝 멘트와 영상은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방금 그 SF나 승리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드리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멘트와 영상을 보기 전, 보고 나서까지는 멘트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몇 번 외워두시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몇 가지 이제 기본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인사하겠죠? 그 다음에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영상에 관련된 대화를 한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에 관련된 거는 외워서 간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초반에 어쨌건 이런 노력을 들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뭔가 인정을 해주죠. 마음속으로 잘했다, 아니면 뭐 겉으로 잘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더 말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올려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대화할 때도 가끔 되게 뜬금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과 관련되지 않은 말. 저 영화를 내가 여름에 봤었는데 그때 여름 진짜 더웠죠. 그때 먹었던 뭐 탱크보이가 진짜 맛있었는데 하면서 아이스크림 얘기를 막 해. 그래도 괜찮아요. 오프닝이니까. 그러면서 분위기가 뜨고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말했던 어떠한 소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오프닝을 할 때도 한 사람이 너무 말을 길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조금 방법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보통 한 사람이 그렇게 점유율을 높여서 막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걸 조율하는 게 진행에서의 역할입니다. 진행의 기술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일단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도록 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편안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약하는 거. 이 요약하는 거는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먹었는데 탱크보이 먹었는데 완전 더웠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구구절절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잘 요약해 주는 거죠. 어떻게 잘 요약하나요? 여름에 더워서 탱크보이를 먹었군요, 이렇게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SF에 관련해서 아니면 이런 영상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서 생각을 드셨군요. 그 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그 강렬한 기억이 영상을 통해서 떠올린 걸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눌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을 했다. 그렇다면 그 말의 포인트가 되는 한 문장을 다시 언급해도 좋고, 아니면 전체를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거. 제일 좋은 건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맥락에 맞고. 이 요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위를 획득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임에서도 요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의에서도 토론 수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해요. 그때 발표를 했을 때 그래요, 훌륭한 의견이네요, 끝나면 안 돼요. 그 의견을 누구 발표자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자, 좋은 얘기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매번 강의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하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거든요. 사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똑같은 강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요약이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서로가 공유되는가. 그래서 이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가치를 높게 생각하게 되죠. 요약을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요령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죠. 못하겠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장 하나를 말하는 거. 그래서 못하겠으면, 이게 기억을 잘 못하겠으면 들으면서 적으세요. 적으면서 발표하는 사람의 눈을 한 번씩 맞춰주면서 적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칭찬이에요. 뭐 칭찬은 어디 가나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칭찬을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이것만이 칭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칭찬보다는 차라리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군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선명해지네요. 이런 것도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부하듯이 칭찬하지 마시고, 그리고 칭찬을 대단하시네요, 똑똑하시네요, 이런 식으로도 칭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그런 새로운 의견이 있다니 뭔가 사고가 열리는 것 같네요. 통찰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뭐 워낙 여기저기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질문을 할 때 이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 지금 이것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냥 모임에서는 공격적인 질문은 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그 분에게 좀 더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처음 질문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견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독서 모임 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자 재밌게 본 부분 혹은 뭐 인상 깊게 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상 깊게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까 말했던 이 요약하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좀 다른 분한테 또 질문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B라는 분한테 저는 이 A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들도 떠오르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했을 때 대답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대답을 하세요. 내가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대답을 못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가져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만한 것들은 세 가지. 거기 첫 번째, 전체 참가자들의 발언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굳이 구체적인 질문을 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말이 너무 없거나 한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너무 발언을 못하고 있을 때 그 못하는 사람한테 좀 질문도 던지고 그 사람 말에 조금 더 공감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너무 그 모임에 대해서 좀 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대해야겠지만, 일단 그거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질문의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대답하기 쉽도록 쉬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또 사례로 좀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사례 위주로 좀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배려한다는 건데, 이 시간을 배려한다는 건 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먼저 대답을 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기억을 하고 먼저 대답을 내가 먼저 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벌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약간 좀 참여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바로바로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둘둘씩 팀을 짜준 상태에서 서로 말하게 해가지고 그걸 발표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모임마다 좀 모임의 특성이 다르지만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각자 책을 읽어오고 아이디어를 이미 충분히 만들어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하게 하고 구체적인 질문하고, 저 분과 이분의 아이디어가 본 시각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좀 더 집중하고 그거와 관련된 자기의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게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부분을 먼저 나서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입이 열렸다. 그럴 때는 사회자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내가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리드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초반에 이 사람들의 마중물 역할로 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트이고 입이 열렸을 때는 말을 막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이거는 마무리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의 문제예요. 당연히 좋은 기억을 남겨야겠죠.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해도 된다, 꼭 해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닌데 공식적인 그 모임만의 질문을 만들어 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스타에서도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뭐 누구누구에게 음악이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식 질문을 만들어 두면 이분들이 그 우리 모임, 여러 모임을 갈 거 아니에요. 한 모임만 가지 않거든요, 보통 분들이. 근데 우리 모임에 대한 그런 기억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임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참가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건데 이 평가는 종이로 받아도 되겠죠. 온라인 모임이라면 뭐 온라인 그런 툴 같은 걸로 받아도 되겠지만 말로 그냥 짧게 듣는 게 좋아요. 뭐 참가자가 50명, 100명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한 대여섯 명이면 뭐 오늘 어떠셨어요? 혹시 뭐 추가로 우리 모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이거의 목적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로 좋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뭐 뇌가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우리 뇌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배고파서 맛있게 먹은 건데 그 먹어보고 이거 재료가 좋다고 뇌는 이게 합리화를 시켜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런 좋은 평가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좋은 평가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그 모임이 실제로 좋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평가를 직접 입으로 하게 하면 정말 대놓고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진짜 그날 모임이 정말로 거지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다음 모임에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직접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좀 억지로나마 이런 푸시형이죠. 푸시형으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하나의 팁이에요. 그리고 꼭 다음 모임에 대한 공지를 해서 좀 기대값을 높여놓는 거. 그리고 다음 모임에선 이런 책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독서 모임이라면 그리고 그 책에 관련해서는 앞서 모임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만드는 것도 좋아요. 다른 모임에서는 이 책을 읽을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름의 이야기가 이 책에 좀 담겨 있습니다. 뭐 여름 이야기 아니면 그런 힘든 과정 다들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측면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했던 것과 연관된 책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죠. 뭔가 그런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모임에 대한 공지를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마무리의 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그런 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마지막으로 그 팁과 금지사항 한두 개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모임을 하실 때 나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참가자로 남고 싶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좋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리더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리더가 이런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이런 뭐 강압적인 그런 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낮은 곳에서 그리고 사회자는 그 자리를 리드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리더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목적은 이 사람들이 편안하고 더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참가자로 남게 되면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강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편안하게 사람들을 해주고 싶다라고는 생각해서 나는 그냥 평범한 참가자로 있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무조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모임을 만약 주재를 한다면 당연히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이 계속해서 똑같은 톤으로 유지가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건 안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팁은 내 경험을 덧붙여서 뭔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걸 요약해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경험을 덧붙여서 그런 공감을 얻어도 될까? 근데 자기 경험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월하잖아요. 자기 경험이 바로바로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내 경험이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경험,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막 구구절절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피곤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좋아하지 남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차라리 요약하고 경험을 묻고 싶거나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그 바톤을 넘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질문도 실은 좀 쉽게 떠오르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알아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오케이지만 일부러 막 더 경험, 어떤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조금 어렵죠. 관련해서는 LBC의 화술 강좌 중에 질문하기 강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담 그 강좌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막 책을 읽고 이랬는데 책을 읽고 오늘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를 예시를 자꾸 들게 되지만 막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고나 조언, 아, 지금 이거 하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충고나 조언은 상대가 질문했을 때 대답으로 해주는 건 괜찮아요. 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는 대답으로는 좋은데 그냥 나서서 아,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평가와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스탑을 시켜야 돼요. 판단을 해주셨지만 각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서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는 그게 우리 모임의 장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이제 슬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 네 가지는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약간 유머러스하게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와 판단보다는 우리가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서로가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발산되는 이 모임이 참 좋은 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자제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거를 좀 어떻게 막느냐.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막 발산시킨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는 어려워지거든요. 한 사람의 말이 그 모임에서 너무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도 벌써 시간이 길게 흘러네요.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